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대 사이버국방, 고사국이죠. 흔히 고대 사이버국방학과라고 쓰고 특기자 전형으로 읽는다. 즉, 대학에서는 군 특성 그와 같은 학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그와 같은 특기자 전형으로 수험생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상당수 과고 영재고 학생들 또 일부 특성화고 즉 선인고라든지 디미고 학생들 위주로만 모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자기의 비교과 활동을 잘 준비하면은 1차 합격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에서도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1단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이버국방학과의 전형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전용 요소에 맞춰주면은 여러분들이 전공 적합성 기준으로 충분히 고사국에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 특성 그와 같은 입시를 다루는 S오피서 팀과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이제 특성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이 두 팀을 제가 통합해서 고대 사이버국방학과 전형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사국 누구나 합격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대학일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전형의 핵심적인 요소를 꿰뚫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잘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좋은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대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육해공군 이와 같은 사관학교의 특수 목적고 대학교 특목대라 그러죠. 특목대와는 달리 별도로 군 특성학과로 사이버국방학과고, 다른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 군별로 육군, 해군, 공군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고대 사이버국방학부는 국방부 직할부대, 국직부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형 자체가 실적 전형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자연계로 사이버국방학과 18명을 모집을 합니다. 수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시 기준으로 18명 중에는 사이버국방학과 일반 15명이 있고 해킹방어 3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련해 가지고서 지원자들 성향, 수학 및 과학 또 정보 분야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 그 고사국의 학생들 보면은 물리 또 뭐 지구과학 뭐 화생도 일부 있겠지만은 이쪽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또 물리나 화생 또 지구과학 과고 영재고 학생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또 대부분 합격을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 특성은 정보와 정보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관련해 가지고서 다양한 그와 같은 전형 중에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도 충분히 그 분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지원 자격 부분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두 개 사이버 국방학과의 일반과 해킹방어, 일반 15명, 해킹방어 3명이 있는데 해킹방어 기준으로 선발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으로 총 18명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따라서 해킹방어 3명 플러스 일반 15명인데 이 인원을 못 채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명에 16명, 1명에 17명 아니면 전체를 18명 일반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고대에서 사이버국방 30명을 전체 다 수시로 모집을 했고 그 기준으로 해서 특별전형이었는데 정시로 상당히 좀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인원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능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국방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 실기 실적 전형인 만큼 그와 같은 수능 최저는 조건을 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전형 요소입니다. 사실 이 전형 요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과연 고사국은 나를 선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단계 전형으로 구별을 해서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60%로 줄이고 다시 여기서 일반 면접 20%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대에서 하는 그와 같은 면접이고 2단계에서 또 다른 면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육군, 군 면접이고 거기에 체력 측정까지 포함돼서 20% 그래서 총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단계 서류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3배수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서류 전형 요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궁금할 것입니다. 서류를 어떻게 갖춰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3의 문제가 아니라 고1, 고2 때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 되고 그 고대 사이버 국방을 미리부터 일찍부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비교과 활동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교과 세특에서도 특히 정보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이 좀 포함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와 같은 다양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류의 핵심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 서류는 특기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그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지원 자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필수 제출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 제출이니까 이거 제출하면 좋겠는데 이거 제출 안 해도 1단계 합격할 수 있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택 제출이니까 물론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필수 제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방학과 활동 증빙 서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활동 증빙자를 잘 쳐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상이라든지 또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 것이 얼마나 사이버 국방학과와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서 활동 증빙 자료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활동 증빙 자료의 구성은 제가 잠시 후에 전달드리고 우선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분 거 먼저 확인드리겠습니다. 고대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평가 역량별 그와 같은 평가 요소 부분은 기본적으로 고대는 학업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무엇보다도 고대 와서 학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 돼 있어야 되고 자기계발, 인성, 과제 해결, 창의성 이와 같은 부분들이 특히 중요시 되어집니다. 각의 그와 같은 요소에 따라서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5개 요소에 3가지씩 평가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15개 세부 평가 요소 근데 그 와중에 또 4개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세부 평가 요소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도적으로 서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은 꼭 고대 사이버 국방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전형이라든지 계열 적합형 인재도 역시 동일한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평가 요소에 있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특히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은 학업 역량이 월등하게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 우선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 국방학과는 20%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덜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자기개발 역량이 무려 40%, 과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별도로 다른 전형에서 보지 않는 요소로 과제 해결 능력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인성은 뭐 기본적으로 특히 국가간 안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자기 개발 역량이 무려 40%라는 사실과 과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다른 전형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사이버 국방에서는 독립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학과 교과 내신 기준으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학생인데 1단계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무엇을 본다는 거죠? 학업 역량보다는 과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와 같은 부분 것을 직접적으로 또 측정하고 있고 특히 자기 개발 역량 부분 거가 무려 40%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학업 역량 그리고 자기 개발 역량, 인성, 과제 해결과 창의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이 기준으로 20%를 독립적으로 다른 전형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개발 역량 이 부분이 무려 4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업 역량은 다소 작아서 줄어들어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절반 또는 절반 미만입니다. 20%에 불과하고 인성 20%입니다. 그래서 총 100% 기준으로 해서 1단계 3배수를 모집합니다. 한때는 3.5배수였는데 좀 줄었죠. 그래서 3배수에 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기 개발 특히 사이버 국방에 대해서 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특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신의 개발 역량 부분 것이 있느냐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제 해결과 창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관련돼서 자기 개발 역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공 적합성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물리라든지 또 지구과학 특히 정보 교과목 관련해 가지고서 얼마나 탁월한 그와 같은 사이버 국방 계열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와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탐구 능력이 있는지 연구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논문은 제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다른 수상 기록이라든지 또 활동 내역은 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고대에서 어떤 요소에서 1단계 3배수를 모집하는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1단계의 전형 요소를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느냐. 일단 생활기록부는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생활기록부보다 또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활동증빙 서류라고 했습니다. 활동증빙 서류는 관련해 가지고서 A4 용지 3매 이내 그리고 제출하는 그 규칙이라든지 목록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별도 양식으로 해가지고 고대 사이버 국방 활동증빙 서류 이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되죠.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와 같은 방법의 그 영상을 별도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 거 있는데 이 부분 것은 1단계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이 부분 것은 고려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제출하는 그와 같은 서류입니다. 예전에 기무사에 제출하는 그와 같은 서류죠. 여기서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는 군 자소서이기 때문에 고대에 제출하는 자소서가 아닙니다. 고대에서는 자소서를 이미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건 어디예요? 활동증빙 자료죠. 그래서 활동증빙 자료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내용 부분 거 있습니다. 네,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및 제출 방법 PDF로 원서 접수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것은 별도 영상으로 전달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는 A4 용지 크기로 최대 3페이지, 해외고 출신은 최대 8페이지 이내에 제출 가능하다. 그럼 해외고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많은 그와 같은
활동 증빙 자료를 요구할까요? 실질적으로 국내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역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시상도 들어가 있고, 근데 해외 학생들은 보통 트랜스크립이라고 해서 성적 증명서 한두 장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증빙 자료로서 검정고시와 국외고 출신 학생들은 8페이지로 추가 5페이지를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꽉꽉 채워서 넣어야 됩니다. A4 용지 최대 3페이지를 못 채우겠다. 그 말이 안 되죠. 해외고 학생들 8페이지 못 채우겠다. 말이 안 돼요. 강수가 부족해서 난리죠. 그거 채울 수 없는 학생은 지원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관련해가지고서 구체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 작성 방법들, 이 부분 것은 별도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서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단계 3배수가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두 가지 유형의 면접이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하는 그와 같은 일반 면접이 있고, 그리고 육군에서, 군에서 하는 군 면접이 있습니다. 군 면접과 더불어서 거기서는 신체 검사도 하고 체력 검사도 하고 또 인성 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면접도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죠. 네, 우선적으로 사이버 국방학과 이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고려대에서 하는 일반 면접 부분 것은 2022학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학생부와 제출 서류와 관련된 서류 기반 면접이죠. 여기서 제출 서류 중에서 바로 핵심적인 게 바로 뭐예요? 활동 증빙 자료인 겁니다. 활동 증빙 자료 제대로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1단계 합격에서도 물론 필수 자료지만은 2단계 면접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그래서 제시문 면접이 있는데 일반 전형 학생들처럼 심도 있는 그와 같은 제시문 면접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제시문 면접과 그리고 학생부 제출의 서류 기반 면접, 그리고 활동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 이것이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응축돼 가지고 20%에 불과합니다. 예, 일반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 하나만 가지고 40% 이렇게 되고, 또는 서류 기반 학생부 기반 하나만 가지고 40% 이렇게 되는데, 사이버 국방은 그 비중이 20%로 줄고, 그리고 두 개가 서류 기반과 제시문 기반이 응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면접 준비 시간도 짧고 그리고 면접 시간도 짧습니다. 그만큼 군 면접이 따로 20%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전형 일정 부분 거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해야 되실 거고요. 면접 평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은 실기 실적에서 사이버 국방학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려대에서 하는 것은 제시문 및 제출 기반, 제출 서류 기반 통합 면접이고, 그리고 5분 준비 시간에 8분 면접 시간입니다. 5, 8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화상 면접 기준으로 해서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제시문은 사실은 고려대의 그와 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어떤 제시문인지 약간 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과가 있는데, 일반 전형의 제시문,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이나 계열적 합형에서 이렇게 제시문만 보는데 준비 시간 많이 주고 하는 그 부분 거와는 달리 여기서는 제시문 보는데 5분 아주 짧은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8분인데 여기는 제시문 플러스 서류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만큼, 제시문과 서류를 같이 보는 만큼 응축돼서 면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활동 증빙 자료에 대한 서류 기반 면접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면접의 평가 요소 부분 겁니다. 제시문과 그리고 제출 서류, 학생부 등 제출 서류, 제출 서류의 핵심이 활동 증빙 자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 40, 전공 적합성 40, 면접 태도 20입니다. 논리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특히 사이버 관련되는 전공 적합성을 서류에서 많이 평가합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주로 제시문에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면접 태도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의 관문 마지막 면접 단계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이버 국방학과의 그와 같은 평가 요소에 있어서 일반 면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면접 말고 바로 군 면접이 있습니다. 군 면접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거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형은 매년 비슷합니다. 9월 초에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서류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9월 중순 정도 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 특기자 전형 부분 거 서류 제출 그 기한이 여러분들을 잘 확인해야 될 거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고, 그리고 군 관련 일정으로 11월 초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추가 서류 제출 2단계 전형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군 면접, 그리고 또 체력장, 신검, 인성검사 등이 이어지고, 그리고 20%의 그와 같은 군 면접이 끝나면은 별도로 고대에서 하는 일반 면접도 20%가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에 일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기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반적인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의 전형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군 면접과 관련돼서는 군 특성으로서 여러분이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는, 그리고 선망이 대상이 되는 4년 장학금에 또 정보보호 대학원도 또 지원해주고, 필요한 학사 보조금도 주고, 모든 혜택이 다 몰려있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 국가 사이버 안보를 책임질 여러분의 인재를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에서는 선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전형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매번 확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심상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미래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갖춰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